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512명으로 이틀 연속 5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내일부터 30세 이상 군인 12만여 명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스탠리 어크 노바백스 CEO를 접견합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노바백스 백신의 신속한 인허가 신청을 포함해서 백신 협력 방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1분기 실질 GDP 성장률이 1.6%로 나타나 우리 경제가 코로나19 이전 규모로 회복됐다는 분석입니다. 그동안 부진했던 민간 소비가 살아나고 자동차와 이동 전화기 등이 수출을 이끌었습니다. 미국이 FDA 사용 승인이 나지 않아 재고로 쌓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6천만 회분을 다른 나라에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앞두고 백신 접종자의 실외 마스크 의무화를 완화하는 내용의 새 지침을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7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 중인 가운데 오늘 신규 확진자 수는 500명대 초반을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800명에 육박했던 것과 비교하면 많이 줄었지만 주말과 휴일 검사 건수 감소 영향에 따른 일시적 현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512명 늘어 누적 11만 9,89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보면 지역 발생이 477명, 해외 유입이 35명입니다. 한 주간 하루 평균 672명꼴로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인 일평균 지역 발생 확진자는 639명으로 2.5단계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3명 늘어 누적 1,820명이 됐으며 국내 평균 치명률은 1.52%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총 156명으로 전날보다 24명 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스탠리 어크 노바백스사 CEO를 접견합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와 노바백스사와의 백신 생산 협력 관계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신속한 인허가 신청 등 국내 도입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접견에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해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SK바이오사이언스 관계자가 배석합니다. 우리 정부가 노바백스로부터 도입하는 코로나19 백신은 모두 2천만 명분으로 전량 SK바이오사이언스가 국내 생산합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노바백스와 위탁 개발 생산 계약을 맺고 글로벌 공급을 위한 상업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1월 우리 정부가 노바백스 백신 2천만 명분을 추가 확보했을 당시에도 스탠리 어크 CEO와 직접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화이자 백신 추가 확보에도 개인이 백신을 골라 맞을 수 없다는 방침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정부 계획에 따라 백신 접종 속도를 높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건데요. 오는 6월까지 1,200만 명 접종을 끝내서 고위험군의 면역력이 생기면 5명 이상 모임 금지를 풀어주는 등 전체적인 방역 완화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화이자 백신 2천만 명분을 추가 확보했지만 백신 선택권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물량 확보가 곧 도입을 의미하는 게 아닌 만큼 정부가 정한 우선순위대로 접종한다는 겁니다. 접종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개인에게 백신 선택권을 부여하기보다는 대상자별로 백신을 결정하는 체계를 계속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화이자 백신을 3분기부터 일반 병원에서 맞을 수 있도록 한 것도 접종 속도전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영하 75도에서 6개월까지 유효한 화이자 백신은 현재 지역 예방접종센터에서 맞을 수 있는데 완화된 보관 조건을 적용해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영하 15도에서 25도 정도의 그 보관과 화이자 백신의 접종이 가능한 조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선정해서 접종 체계를 좀 보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접종률을 높여 오는 11월 국민 70%에 대한 2차 접종을 마쳐 집단 면역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6월까지 1,200만 명 1차 접종을 일정대로 끝내면 전면적인 방역 완화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고령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의 면역력이 생기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 7월쯤 각종 규제를 풀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겁니다. 5인 이상 모임의 금지를 좀 더 완화한다든지 혹은 거리두기 체계에서 각종 규제 정책들을 조금 더 푸는 쪽으로 전체 사회에 대한 방역 조치를 일괄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해외에 나갔다 귀국한 접종 완료자의 격리 면제도 검토하고 있는데 현재는 국내에서 허가받은 백신을 맞았을 때로 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는 집단 면역을 달성한 뒤 국내에 백신이 남는다고 해도 북한 등 다른 나라에 지원할 계획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코로나19 백신 물량이 늘어난 가운데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관련한 투명한 정보를 약속하고 나섰습니다. 홍정희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예방접종 기획팀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백신과 이상 반응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신고와 조사 등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홍 팀장은 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제한 대상을 지금에만 30세 미만에서 다른 연령대로 바꿀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접종 연령 권고는 과학적 연구 결과와 전문가 자문단 검토 등을 거쳐 예방접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결정한 사항이라면서 지금으로서는 변경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감염이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내일부터 30세 이상 장병들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12만여 명이 접종 대상인데요. 30세 이하 장병들도 조만간 백신 접종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서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들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30세 이상 군 장병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는데 대상 장병은 12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휘통제실과 전방투소, 항공기와 함정 부대 등이 우선 접종 대상입니다. 30세 미만 장병에 대한 접종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가급적 이른 시일 내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백신 수급 여건을 고려해서 백신 종류부터 시작해서 기간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논의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가운데 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던 경남 사천 공군 비행단 지휘관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축구 경기에 참여해 방역 지침을 위반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기에 참여한 간부 가운데 확진자가 발생해 지휘관이 격리에 들어간 가운데 해당 부대에서는 1명의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또 휴가 후 격리되는 장병들의 부실 급식 논란이 일자 국방부도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식자재 공급과 배식 체계, 부식비 추가 집행 등을 중점 점검해 급식 여건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전군 지휘관 회의를 열고 장병 격리 기간 생활 여건을 보장하고 출퇴근 간부나 함정 근무자 등은 적극적으로 PCR 검사를 실시해 코로나19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코로나19 자가 검사 키트가 조만간 시중에서 판매될 것으로 보입니다. 빠르면 15분 만에 검사 결과를 알 수 있지만 결과를 맹신하면 안 된다는 게 방역 당국의 설명입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3개월 조건부 허가를 낸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 생산이 한창입니다. 다음 주부터 온라인과 약국 등에서 판매 예정인데 가격은 하나에 10,000원 초반대로 예상됩니다. 면봉을 코 속에 넣어 스스로 검체를 채취한 뒤 특수 용액에 섞어서 검사기에 올리면 15분 만에 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줄이 2줄이면 양성, 1줄이면 음성입니다. 기강이기 때문에 이거 넣어주실 때 그냥 저희가 어느 정도 넣었다 싶을 정도까지만 넣어주시면 돼요. 코 안을 이렇게 쑥 밀고 들어갔다. 그리고 안에서 이렇게 한번 묻혀주시면 됩니다. 보통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검체를 채취해 결과를 통보받기까지 하루 이상 걸리는 유전자 증폭 PCR 검사보다 자가검사 키트가 빠르고 간편한 건 장점이지만 상대적으로 정확도는 떨어집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정 단백질에 반응하는 방식이라
바이러스 양이 적은 무증상자나 초기 환자는 걸러내지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반면 바이러스 유전자를 증폭시켜 감염 여부를 판별하는 PCR 검사는 바이러스 양에 상관없이 정확도가 99%에 이릅니다. 이 때문에 방역당국은 자가검사 키트의 사용을 허가하면서도 PCR 검사의 보조수단으로만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는 코로나19가 의심되거나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사람은 자가검사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확인검사를 받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자가검사 키트를 버릴 때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약처는 양성 결과가 나온 키트는 선별진료소 등 검사기관에 가져가 의료 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음성이 나왔다 하더라도 판독되지 않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있을 수 있는 만큼 비닐에 밀봉해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올해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는 지난해 4분기에 비해서 1.6% 성장했고 작년 동기 대비 1.8% 성장했다고 한국은행이 밝혔습니다. 또 실질 국내 총소득 GDI는 전기 대비 1.8% 증가했습니다. 1년 전 동기 대비 실질 GDP 성장률은 지난해 1분기 1.4%를 기록한 후 코로나19 발생으로 2분기 마이너스 2.7%, 3분기 마이너스 1.1%, 4분기 마이너스 1.2%로 계속 역성장을 하다가 올해 1분기 1.8% 성장으로 돌아서 우리 경제가 코로나19 위기에서 탈출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은행은 1분기 중 건설 투자와 수출 증가폭이 축소됐으나 민간 소비와 정보 소비, 설비 투자가 증가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분기 한국 경제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면서 예상보다 빠른 경제 회복이 이뤄질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우리 경제가 1분기 1.6%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국제기구와 글로벌 투자은행의 전망치보다 한 분기 앞당겨 위기 직전 수준 GDP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어지던 마이너스 성장을 3분기 만에 끊어내면서 과거 위기에 비해서도 빠르게 경제 충격을 복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가계와 기업, 정부가 각각 소비, 투자, 수출, 재정 부분에서 성장에 이바지해서 균형 성장을 이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세계 경기 흐름이 본격화하면서 올해 우리 경제는 기존 성장률 전망치인 3.2%를 웃도는 빠르고 강한 회복을 이뤄낼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전기차 완속 충전기를 14시간 넘게 차지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과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완속 충전기의 이용 효율을 개선하려는 취지입니다. 기존엔 급속 충전기에 전기차가 2시간 넘게 주차하면 단속됐지만 전체 충전기의 85%인 완속 충전기는 단속 근거가 없었습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의무 구매 비율이 70%에서 100%로 확대됩니다. 네, 오늘 새벽 2시쯤 서울 관악구에 있는 서울대학교 수의대 실험실에서 불이 나 1시간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실험실 안에 있던 대학원생 2명이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온 냉장고 등 연구 설비가 타면서 소방 추산 2,500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네, 미국이 6천만 회분 분량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다른 나라에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백신 지원은 쿼드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백신 지원 논의와 맞물릴 가능성이 큽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앤디 슬라빈 미국 백악관 코로나19 대응팀 선임 고문은 트윗을 통해 미국이 6천만 회분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이용 가능할 때 다른 나라에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That the administration is looking at options to share American-made AstraZeneca vaccine doses during the next few months. Given the strong portfolio of vaccines that the United States has already authorized and available in large quantity, and that is available in large quantities, including two two-dose vaccines and one one-dose vaccine. 미국은 지난달 멕시코와 캐나다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400만 회분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결정을 내렸지만 6천만 회분과 같은 대규모 지원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지원하는 국가에는 인접국과 함께 코로나19 피해 상황이 심각한 인도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백신 원료와 의료용 산소 관련 물자 등 다양한 긴급 지원 제공에 합의했으며 코로나19 대응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6천만 회분 지원은 쿼드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백신 지원 논의와 맞물릴 가능성이 큽니다. 쿼드는 미국이 주도하고 일본, 인도, 호주가 참여하는 중국 견제 협의체입니다. 쿼드 4개국은 지난달 열린 첫 화상 정상회담에서 네 나라가 협력해 내년 말까지 10억 회분 이상의 코로나 백신을 동남아시아 지역 등에 공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지난 20일 쿼드의 백신 전문가 그룹을 초청해 이 문제를 추가 협의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를 위해서 일부 완화된 새로운 실외 마스크 지침을 곧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임 직후부터 미국인에게 마스크 쓰기를 당부했던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100일을 앞두고 백신 접종률이 상승한 가운데 나오는 조치입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27일 질병통제예방센터에 실외 마스크 착용 지침 개정을 발표할 것이라고 CNN 방송이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신 접종자들도 실외에서 마스크를 쓸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CDC의 새 지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발표문의 최종 문구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CNN은 새 지침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하지 않았지만 실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현행 지침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지침은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가족이 아닌 2명 이상의 백신 미접종자와 공공장소에서 만날 때는 마스크를 쓰고 거리 두기를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침 개정은 미국에서 백신 접종률이 40%대로 상승한 가운데 대통령 취임 100일을 앞두고 나오는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100일간 마스크 착용을 당부하면서 연방정부 청사와 부지에서 마스크 쓰기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오는 29일 취임 100일을 맞는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첫 의회 연설을 통해 코로나19 대응에 관해 비중 있게 언급할 예정입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전 세계가 다음번 코로나19 대유행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At the same time that the world works to get through this pandemic, we also know that we must prepare for the next. We must be ready, resilient, and responsive. 유엔 가상연설을 통해 코로나가 창궐했던 지난해 많은 것을 배웠지만 긴장을 늦추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미국 성인의 46%만 존슨앤존슨의 계열사 얀센 코로나19 백신이 안전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와 ABC 방송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화이자 백신과 모더나 백신이 매우 안전하거나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여기는 응답자는 각각 73%와 71%였습니다. 그러나 얀센 백신에 대해서는 46%만 매우 안전하거나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답했습니다. 백신 미접종자는 각각 53%와 50%가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이 안전하다고 받고 얀센 백신은 28%가 안전하다고 대답했습니다. 미접종자 가운데 얀센 백신을 맞을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22%에 불과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인도의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한 데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인도에 대한 지원이 정치적 이유가 아닌 인도적인 차원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미국은 인도와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있지만 정치적 보답에 대한 대가나 거래 대가로 백신을 맞춰주겠다는 게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는 미국의 인도주의적 리더십에 관한 문제이자 가장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돕고자 하는 이번 행정부의 전념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인공호흡기와 백신 원료, 치료제 등 다양한 긴급 지원을 인도에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EU가 코로나19 백신 공급에 큰 차질을 빚은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3일 벨기에 법원에서 27개 회원국 명의로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법적 절차에 돌입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EU는 아스트라제네카가 판매 계약에 명시된 의무를 위반했고 백신 공급이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전략을 개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지난 수개월간 EU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공급 물량을 일방적으로 대폭 감축했습니다. 1분기에는 당초 공급하기로 계약했던 1억 2천만 회분 가운데 3천만 회분만 공급했고 2분기에는 당초 공급하기로 했던 1억 8천만 회분 중 7천만 회분만 공급할 전망입니다.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끝낸 영국이 50세 미만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백신 접종 홍보에 나섭니다. 현지 시각 26일부터는 잉글랜드 지역에서 44세도 백신 예약이 가능해지며 40세부터 43세로도 조만간 접종 안내가 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 정부는 TV, 라디오, 소셜미디어 등 홍보 수단을 총동원해서 50세 미만 성인들의 백신 접종을 독려하는 캠페인을 벌일 예정입니다. 영국은 전체 성인 인구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3,400만 명이 1차 접종을 마쳤으며 오는 8월까지 모든 성인에게 1차 접종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4월 과학의 달을 맞아 YTN 사이언스는 과학계 주요 인사들과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에서는 인공지능, 배터리, 바이오 등 과학계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는 포스텍 김무한 총장을 스튜디오로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